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까지 주로 영조의 업적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영조하면 항상 빠질 수 없는 게 그 아들 사도세자의 갈등이고, 몇 년 전에 했던 영화 사도라는 영화가 엄청나게 또 많은 관객을 동원을 하면서 영조와 이 사도세자의 갈등을 아주 그 정말 고증에도 비교적 충실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 고증하고 조금 안 맞은 부분은, 앞에서 보셨죠? 영조 초상화 되게 좀 마르셨잖아요. 근데 영조 역할을 맡았던 송강호 씨는 말랐다고는 볼 수 없지 않나요? 반대로 사도세자는 자료에 보면 좀 뚱뚱하셨어요. 비만. 오히려 체형으로 본다면 송강호 씨가 사도세자 해야 되고, 사도세자 역할을 맡았던 유아인 씨가 약간 체형으로 보면 영조 체형인데, 뭐 일단 그 정도 알아두시면 오히려 또 영화를 보는 또 재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1762년 사도세자를 창경궁 앞에 문정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문정전 앞마당에 처음에는 자결을 명했다가 결국 신하들이 뜯어말리고 해서 이 영조가 이제 결국은 바깥 소주방에서 그 준비했던 뒤주에 가두어서 아들을 죽이게 되는 8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1762년이 임오년이어서 임오화변 이렇게 불러요. 바로 우리 임오년에 일어났던 또 중요한 역사적 사건, 그 120년 뒤인 1882년 임오군란, 그리고 거기서 또 플러스 120년 하면 2002년 임오 월드컵까지 임오년에는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 사실 사도세자는 참 영조가 이뻐했던 아들이었어요. 원래 1728년 영조의 첫 아들이 태어나요. 효장세자라고. 근데 이 효장세자가 10살의 나이로 죽게 되고 8년 가까이 그 아들이 없다가 1735년 영조가 42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완전히 늦둥이 아들이에요. 그 당시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별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요즘은 한 60 정도 나야 아 우리 늦둥이다 이런 정도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때는 42살이면 정말 늦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이제 이뻐해가지고 영조가 책도 만들어서 사도세자한테 보내주고 막 아주 공을 들이는데, 이 영조의 기대 수준에 비해서 사도세자는 너무 뭔가 이렇게 좀 노는 것도 좋아하고 뭐 치밀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영조의 실망을 안게 되고. 이 책은 애비가 밤잠을 설쳐가며 너를 위해 직접 만든 책이 아니더냐. 이조차 외우지 못한다면 장차 네가 무슨 공부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너 1년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나 드니? 한두 번 듭니다. 뭐? 특히나 이제 15살에 사도세자를 대리청장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 영조도 자신이 그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상당히 고령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대리청장 하면서 더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세자는 대리청장 할 때마다 영조한테 정말 야단 맞고 구박받는 게 일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막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이러면 화풀이 대상으로 궁녀라든가 뇌관도 막 죽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중록 기록에 보면 이 사도세자가 거의 광증, 정신병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또 회고를 해요. 6, 7년간 그 병, 결국 이거는 광증, 정신병이죠. 극히 심한 때도 있었고 진정될 때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세자가 특히 심하게 걸렸던 병이, 영화 사도에도 그 장면 잠깐 나오는데요. 왕실의 옷을 의대라고 하는데 의대증, 옷을 제대로 못 입는 병에 걸려요.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아버지 영조를 만나려면 왕이니까 옷을 갖춰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 갖춰 입을 때마다 깨지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 이것도 못했냐, 이거 다시 해와. 옷을 못 입어. 나는 옷만 입었다 그러면 깨진다,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옷을 준비한 내관들이 이제 사도세자한테 옷을 갖다 주면 겁이 나니까 딴 거 가져와, 딴 거 가져와. 이제 더 이상 준비된 옷이 없습니다. 이러면 또 죽여버려. 그래서 실제 여러 자료를 보면 사도세자가 거의 100여 명 죽였다 그래요. 이게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영조 입장에서는 저 광증을 멈출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장면, 저 영화 사도에서도 상당히 이건 고증에 충실했던 부분인데, 영조가 이제 정성왕후의 무덤인 홍릉을 이제 참배하러 가던 날, 사도세자도 되게 스트레스예요. 보통 이제 왕릉을 참배하러 가면 그 아들을 데려가는데 영조는 사도세자를 데려가지 않아요. 이 사도세자가 스트레스 쌓이니까 바로 이 화원옹주, 그 누이는 또 되게 이뻐했단 말이죠. 영조가 누이한테 요즘으로 치면 좀 부탁을 해서 나 좀 저기 아버지가 가실 때 좀 데려가게 해달라. 뭐 딸은 또 이뻐했다 그러잖아요. 막 하니까 영조가 그러면 뭐 그냥 그럼 오늘은 너 따라오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거 기록에 나옵니다. 그날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영조가 막 크게 화내면서 니 때문에 막 비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 정말 죽을 지경 아닌가요? 한중록 기록 같은 데 보면 앞에서 영조가 또 금주령을 내렸다 그랬죠. 금주령 내리고 이럴 때 또 사도세자가 또 술을 마셨다라는 거. 근데 이 사도세자가 억울한 게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영조가 너 술 마셨지 이러니까 하도 이 영조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냥 마셨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세자한테 술 뭐 이렇게 갖다 준 궁녀도 막 그 벌 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정말 그 한중록이라든가 여러 자료 보면 참 부부자 엄청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762년도 사도세가 죽기 직전에 평안도를 몰래 다녀온 게 발각이 되고 이런 것이 더해져서 마침내 영조가 결단을 하죠. 1762년 바로 윤 5월에 사도세자를 창경궁 휘령전, 이때는 문정전이 휘령전으로 활용이 됐는데 정성왕후의 혼전을 모셔서 그 문정전 이름을 잠깐 휘령전으로 바꿨고 이때 영조가 어떤 논리를 펴느냐면 정성왕후도 너 잡아오라 그런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영화 사도에도 딱 나옵니다. 이 영조 역할을 맡은 송강호 씨가 자결하라고 칼을 쫙 던져주는 장면이 있어요. 보셨나요? 딱 기억하시죠? 자결하라. 제가 나중에 이제 이준익 그 영화 만든 감독하고 직접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자기도 그 송강호 씨가 NG 낼 줄 알았는데 그 너무 잘 던져가지고 그 NG 없이 바로 이제 그 유아인 씨한테 갔다 뭐 이런 그 뒷이야기도 들었는데 처음에는 칼을 던져줘요. 근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막 반대하고 이러니까 영조가 뒤주를 가져오게 해라 해서 결국 뒤주를 가져오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뒤주는 잠금 장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 기록에 보면 직접 영조가 그 뚜껑에다가 못질까지 했다, 못 빠져나오게. 그래서 이 사도세자는 결국 그 윤노월이면 좀 여름이에요, 거의. 여름에 그 더위 속에서 8일 만에 28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되고 이 현장을 사실 정조가 지켜봐요. 정조가 그 당시 나이 11살이었고 그래서 이 정조는 되게 힘든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영조에게는 사도세자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또 영조는 사도세자를 이렇게 죽이면서 이 일을 절대 거론하지 말 것을 엄명을 해요. 그런데 이때 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크게 양대 정파로 갈리게 되는데 벽파들은 이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이 관여하면서 영조의 처분이 옳았다 이런 입장이라면 시파들은 그래도 좀 이건 좀 억울한 죽음이다. 사도세자를 좀 동정하는 이 시파들은 주로 남인 쪽이 많았고 노론 세력들은 다수가 벽파였고 이때는 영조대 집권 세력이 노론이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 노론 세력을 중심으로 정조의 즉위를 결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걸 역시 영화로 만든 게 예전에 그 영린이라는 영화에서 바로 이런 장면을 영화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세자의 죽음은 정조에게는 큰 아킬레스건이었고 정조가 왕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워낙 영조의 신뢰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때 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해경궁 홍씨가 결국은 바로 이 사도세자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담담히 받아들이고 아들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시아버지인 영조에 대해서 결국 우리 남편이 광증이 있어 그런 거고 그 아버님의 처분이 옳았다.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남편을 죽인 또 그런 원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아버지한테 결국 아들인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해경호 홍씨가 철저하게 아버님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창경궁에다가 가효당, 정말 효성스러움이 아름다운 그런 나의 며느리다라는 그런 집까지 지어주면서 이 해경호 홍씨의 대한 신뢰가 결국 정조에 대한 신뢰도 이어졌고 또 어린 정조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사도세자하고의 느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되게 똘똘하고 정말 이 할아버지한테 잘 이렇게 따르는 이 영조가 결국 후계자 정조를 왕으로 삼을 수 있었던 그런 바탕에는 정조의 어떤 능력과 더불어 해경호 홍씨의 어떤 안목이 큰 작용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훗날 정조가 이제 왕에 오르면서는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하면서 아버지 복권운동을 펼쳐 나갔던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영조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장면하고 영조가 정조에게 왕위를 물려준 장면하고 상당히 좀 뭔가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능력이 좀 문제가 되는 이런 인물을 과감하게 척결하고 정말 능력 있는 후계자. 이 태종이 세종을 만든 것처럼 영조도 결국 사도세자의 희생이라는 비극이 있었지만 결국 정조를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 영조 정조 시대 조선의 정치 문화의 중흥기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 당시의 시대적 과제를 알고 그것을 바로 제대로 잘 실천을 해서 조선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는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이 아주 충분했다. 그러나 그런 장기 집권 과정에서 사도세자의 비극을 초래를 했고, 그 과정은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이 정조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또 이런 당쟁, 정치적 분열로 이어지는 그런 또 단서를 제공한 점은 또 영조 시대가 갖는 어떤 일정한 또 한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집권의 비결은 장수와 탕평 그리고 소통이었다입니다. 이 왕조 국가에서는 건강이 왕의 집권 시기를 가장 결정하는 요소예요. 그런 점에서는 영조의 철저한 건강관리, 즉 장수가 장기 집권을 이루어왔고, 특히 탕평책을 쓰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져온 점, 그리고 이 균역법 시행이라든가 청계천 공사에서 보이는 이런 백성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이런 리더로서의 모습은 이 영조의 장기 집권의 아주 긍정적인 요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교시 신병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